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매우 축하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한국사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선배까지만 해도 한국사라는 교과서는 딱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을 1학기 절반, 2학기 절반,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한국사가 두 개의 교과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가 한국사 1이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2학기 때는 한국사 2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했느냐, 단원을 어떻게 쪼갰느냐 정도만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는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간단하게 굵직한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시대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BC, 그 다음에 AD, 기원전, 기원후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기, 몇 세기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또는 약자로 C 이런 거 들어봤어요? 10C, 10세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도를 우리가 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사도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사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 이전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한자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문자 기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문자 기록이 있으면은 이때를 역사시대, 문자 기록이 없으면은 선사시대 이렇게 불러요. 문자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옛날 기록을 찾아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선사시대예요. 문자 기록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사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구를 주로 만들어 썼냐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그렇죠. 바로 돌덩어리를 깨뜨리거나 갈아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석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석기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석기시대를 다시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죠. 구석기 시대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청동을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바로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중에 어느 시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될까요? 뭐라고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자, 그러다가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부여, 옥저, 동해, 삼한, 고구려 등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 및 만주 지역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대충 정리가 되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고요. 누가 통일했죠? 그렇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요. 한반도 대동강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다음에 대동강 북쪽 옛 고구려 땅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서 남쪽 나라, 북쪽 나라 합해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고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조선 말이 되면은 1876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또 따로 떼서 개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 다른 말로는 광복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오늘날까지를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945년에 광복되자마자 대한민국이 성립됐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됐던 시기는 광복하고 3년 후인 1948년이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시대 구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저 멀리 고조선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를 우리가 고대, 옛 고자, 옛날 시대다라고 해서 고대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시대를 우리가 중세, 중간 시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한 다음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를 우리가 대충 근대라고 불러요. 물론 학자들마다 요거는 좀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학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현대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중세를 다시 두 개 시기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를 중세라고 부르고 조선시대를 근세로 따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재미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뭐그 정도만 여러분이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지금 교과서가 있죠? 자, 교과서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한국사 1권의 1, 2단원을 잘 살펴보면은 고조선부터 이제 조선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석기,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를 이제 3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사 2권, 즉 2학기 때는 우리가 1단원에서 일제강점기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3단원에서는 광복 이후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올해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사 A, B로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1권에서는 이렇게 돼요. 1단원은 A, 그 다음에 2단원은 B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2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이고 B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1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간은 한국사 A 시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교과서도 이렇게 나눠서 두 명의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학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2학기 때는 1단원을 B 시간에 공부를 하고 뒤에 현대사 부분 2, 3단원을 A 시간에 공부를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줄을 하나 그었어요. 삼국이 대충 성립됐던 그 즈음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대충 예수 탄생으로 알려진 그 시기 이후를 기원 후, 그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도를 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기원 후, 그러니까 지금 요새 같은 때죠. 이때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숫자가 점점 커져요. 기원 후 2년 다음에는 기원 후 3년, 그 다음에는 4년. 올해가 2025년이죠. 내년은 2026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 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원 전 같은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연도를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원 전 4년 12월 31일이에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원전 3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3년의 다음 해는 기원전 2년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몇 년이라고 했을 때 그 기원전 몇 년이 크면 클수록 더 옛날 시대다, 더 과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네요. 자, 약자를 좀 살펴볼게요. 기원전은 BC라고 우리가 붙여서 써요. 이거는 절대로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BC는 Before Christ라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기원 후 같은 경우는 AD라는 약자를 쓰는데 이거는 after 뭐뭐뭐 이렇게 될 것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안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안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는 해석을 해보면은 주의 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AD라고 하는데 보통 A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에서 볼 때 어떤 연도가 나왔는데 앞에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기원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앞에 BC 또는 기원 전이 붙으면은 아, 이거는 기원 전의 연도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할만하죠? 네. 이번에는 세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세기. 이제 영어 약자로는 C. C가 뭐의 약자냐면요. century예요. century. century가 뭐냐면은 100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세기라고 하면은 첫 번째 100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원 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원 후 1년부터 100년까지의 시기를 1세기라고 불러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2세기는요? 그렇죠.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세기도 쉽죠. 자, 201년부터 300년. 자, 이번에는 10세기.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10세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려울 텐데, 열 번째 100년이잖아요. 901년부터 1000년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한 번 더 연습. 16세기는요. 이제 맞출 수 있나요? 그렇죠. 1501년부터 1600년. 자, 마지막입니다. 21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헷갈리죠.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뼈대를 한번 세워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국사를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할 거예요. 3단계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역사라는 과목은요, 세계사든 한국사든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탑은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는 뭐냐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왕 이름일 수도 있고 사건 이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단체 이름이거나.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흐름을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서 중요해 보이는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3단계는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도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물과 인물 사이에도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든지 인과관계 어떤 게 먼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관계를 같이 알아두면은 1년 동안 한국사 공부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까? 선생님은 무척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